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TV 용입니다. 몇 년 전에 올렸던 전립선 배뇨장애 약물, 또 전립선 수술, 시알리스 자이다나 메일요법과 같은 약물 치료에 관한 몇 년 전 영상에다가도 댓글을 달아주시는, 과거의 영상도 많이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한테 저도 답을 열심히 올리는데, 며칠 전에는 시알리스 메일요법 첫 그 임상시험에 관한 초기의 영상인데, 거기에 이 사람은 시알리스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보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서 저는 비아그라도 압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환자들과의 대답과 치료 과정이 참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적응증이 특히 이렇게 반감기가 긴 시알리스 자이다나 메일요법과 같은 경우에 그 처방하는 그 목적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죠. 이 타달라필 저용량 메일요법은 이 하부요로 증상,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 배뇨장애 약물 치료로도 그 적응을 받아서 그 복합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장황하게 시알리스 메일요법을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그 타달라필, 시알리스 메일요법이 이런 배뇨장애 약물로 사용이 됐고, 초기에 그런 임상시험을 통해서 허가를 했을 때 그 근거는 무언가, 배뇨 증상이나 전립선 비대증에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는지, 그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미 그 근거가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이 전립선 치료를 했을 때도 또 성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전립선 약물들과의 이제 병용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정말 그 약으로 안 되는 분들, 심지어는 수술적인 치료를 했으면 배뇨 증상이 좋아지면 성기능도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면 성기능 떨어지지 않냐고 그러시는데, 전립선 암 수술을 해서 전립선 틀어내는 수술과 단순 이제 배뇨장애를 위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수술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중년 이후에 전립선 비대증과 함께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이 동반이 되는 것이 결국은 노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제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연령대가 전립선 배뇨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남성 인구가 발기부전의 유병률이 높은 그런 연령대니까, 그 전립선 배뇨장애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 중에서 60%, 70% 이상 발기부전이 동반된다, 이렇게 이제 유병률 조사가 되어 있고, 성기능이라고 하는 게 전립선 약물 중에서 여러 가지 그 환원효소 억제제나 이렇게 사정 관련된 영향을 주는 약제들도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 배뇨장애에 대한 치료를 하고 전립선 약물을 복용하고 자기 자신의 성기능을 돌이켜보면 치료와 이 증상의 호전 악화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립선 배뇨 증상에 대한 초기 치료에서 전립선 비대증 약물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또 이 타달라필 시알리스 메일요법에 대한 병용 치료, 또 그 이외에 2차 이상의 병용 약물 치료할 때 세심한 주의와 설명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배뇨 증상과 메일요법을 추가했을 때 이런 호전되는 양상을 분명하게 느끼면서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 환원효소 억제제나 이제 사정 기능, 여러 가지 성기능의 변화가 이미 발생한 다음에 상담을 하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 치료한 그 약제의 그 부작용 때문에 느끼는 이런 것도 감별을 해서 다시 이제 설정을 해야 될 때 시알리스 메일요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이런저런 치료제의 효과가 없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조기에 그 수술 결정을 해서 전립선 비대증이나 배뇨장애 약물에 대한 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알리스 메일요법으로 성기능에 대한 재활 치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전립선 배뇨장애 환자들의 증상을 평가할 때 갱년기에 대한 평가, 성기능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초기 약물 치료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이 타달라필 시알리스 메일요법이 이 혈관의 이완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또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에 의해서 긴장되어 있는 방광경부에 대한 작용, 산화질소나 이렇게 혈관을 확장하는 여러 가지 그 약물 기전, 이런 것들이 전립선 치료와 성기능에 대한 치료가 아주 과학적으로 동시에 유효성을 보이는 거에 대한 충분한 또 근거가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골반
근육이나 골반 전체에 대한 그런 혈류 장애 이런 것들도 이런 타달라필 매일요법으로 개선이 되고, 또 만성적인 염증이나 혈관 내피세포의 부전들이 호전이 되면서 방광경부의 허혈성, 혈류가 부족해서 느껴지는 배뇨 증상이 성기능 치료와 함께 동시에 치료 이루어지니까 시알리스 매일요법으로 단독 치료를 하거나 다른 전립선 배뇨장애 약물을 동반해서 병용 치료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초기 저희 비뇨의학 TV 채널에서 비뇨의학과 의사인 제가 저용량으로 복용하다가 점점 이제 또 줄여갈 수도 있었고, 그 용량을 저는 이제 2.5로 이제 10년째 복용하고 있다. 또 초기에 느꼈던 그런 잔뇨감이나 배뇨 증상의 호전, 이런 저의 경험을 몇 번을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왜 2.5mm 안 주고 5mm 주냐고, 왜 5mm를 처방하냐고 초기에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동안에 진료실에서 이 저용량 매일요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그런 경험이 또 유튜브와 함께 환자분들과 경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전립선 암처럼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수술 말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걸 했을 때 배뇨 증상이 호전되면서 성기능이 좋아지는 것 중에서 큰 것이 이제 방광 자극 증상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교감신경 톤이나 허혈성 질환이 방광에 대한 자극 증상이 수술적으로 개선이 됐을 때 증상의 개선만으로도 말기력이 호전된다, 이런 조사도 있거든요. 나중에 보조요법으로 또 수술 후에 배뇨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도 얼마든지 타달라필 시알리스 매일요법을 또 병용할 수도 있어서, 약물 치료가 됐든 수술 치료가 됐든 중년 이후의 남성에서 전립선 배뇨장애 증상이 있는 분들에서 알파 차단제와 같은 교감신경 1차적인 치료제와 타달라필 시알리스 매일요법과 그 이외에 또 환원효소 억제제처럼 추가로 복용할 수 있는 병용약제들을 초기에 잘 계획해서 처방을 한다면 성기능에 대한 개선과 전립선 배뇨장애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아주 조화롭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매일요법을 상담하러 오신 분, 중년 남성들께 그 전립선 배뇨장애 증상에 대한 평가, 또 갱년기에 대한 평가, 성기능에 대한 설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첫날 진료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